영국은 16세기에 이탈리아 상인 은행가들을 축출하고 1556년에는 한자동맹 상인들의 특권을 박탈했다. 대영 제국은 1988년 깔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퇴했다. 그 이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식민지를 개척했다. 영국은 1651년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영국 무역에 영국 배만 사용하도록 하는 항해 조례를 반포했다. 영국은 1763년 7년 전쟁이 끝났을 때 아프리카와 북미 인도양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압했다. 영국 군사력과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영국은 1848년 관세를 부과하던 곡물법을 폐지하고 다음에 항해 조례도 폐지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8세기 런던의 금융시장은 암스테르담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네덜란드의 잉여 자본이 영국 기업들로 이전된 결과였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네덜란드보다 유리했다. 영국에서 산업 팽창이 1870년경부터 정체되고 화폐 자본이 공급 과잉 사태에 빠졌으며 19세기 말부터 금융 팽창이 본격화했다. 네, 여기는 이제 기존에 영국이 식민지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상업도시를 물리치고, 그렇죠. 그래서 상업도시들이 한자동맹이에요. 이 한자동맹이라는 게 상업도시들의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먼저 물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스페인과 전쟁, 무적함대를 격퇴. 왜? 스페인이 돌고 돌아서 영국까지 먼 길을 와가지고 분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페인도 물리치고, 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물리쳤다 그랬죠? 그렇게 돼서 군사적으로 다 장악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하냐? 해군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무역하려면 영국배만 사용하도록 하는 항해 조례를 만들어서 불리하죠. 다른 나라는. 그래서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해군, 미국 운수업, 미국 해운업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 해운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미국 국내 상선은 미국 국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국외가 아니라 미국 국내 상선은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그래서 소규모 조선업은 남아있어요. 소규모 조선업은 간신히 남아있어요. 나머지 대규모 조선업은 어때요? 무너졌죠? 대규모 조선업 무너진 이유는 뭐 당연하지. 인건비가 비싸니까. 임금이 비싸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싼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인데 비싸서 망했다. 그죠? 쇠퇴했다. 두 번째 군함인데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최첨단, 그죠? 최첨단 군함은 공급 가능하나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최첨단이 아니라 재래식 군함이죠. 재래식 군함, 그죠? 재래식 군함 조선 산업은 쇠퇴했다. 싸구려 배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함도 비싼 군함만 만들지. 그래서 싸구려 군함을 만드는 것을 한국과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조선업, 최첨단 조선업은 당연히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이지스함 이런 거 미국에서 가능하겠죠. 싸구려 군함, 한국과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상선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상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나서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역에 자기 나라 배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야. 어? 이렇게 이런 제국주의의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들이 다 미국한테 계승된 거고, 이런 영국의 전략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계승된, 그리스 로마 때도 이런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군사력도 장악하고 해운업도 장악한 다음에 자유무역을 하자 이거야. 자기가 군사력도 장악하고 조선업도 다 장악한 다음에 자유무역하면 자기들만 유리하죠. 당연하죠. 자유무역. 그래서 자유경쟁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잖아요. 자유경쟁하자. 공정한 경쟁을 하자. 야, 저기 하자는 거지. 야, 이런 거, 야, 떳떳하게 맨손으로 싸우자. 그죠? 공정하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야, 맞짱 한번 뜨자. 근데,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생이 이 칼을 드니까 초등학생이 총을 들었어. 그러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맞짱 뜨자. 그죠? 싸우나마 하나 대학생이 이기죠. 구조적으로. 자유경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유경쟁은 말이 좋죠. 자유경쟁은 어때요? 강자만 승리하는 거죠? 강자만 승리한다. 혹은 자본주의에서는 어때? 부자만 승리한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하면 누가 승리해? 기관 투자하자.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하자. 여러분 중에 도박 좋아하는 사람 있나? 도박. 자, 도박판에 도박꾼이 도박꾼 가는 1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1조 원. 도박꾼 나는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1,000만 원. 두 사람이 도박하면 무조건 도박꾼 가가 이겨요. 가가 무조건 이긴다. 왜? 계속 배팅하면 되죠? 야, 너 1,000만 원이야? 나 1,000만 원. 졌어. 그럼 너 2,000만 원이야? 나 2,000만 원. 졌어. 너 6,000만 원이야? 나 6,000만 원. 너 1억 2천이야? 나 1억. 계속 하면 결국에 가서는 확률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자유경쟁이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경쟁이라는 게 우리 박건영 동지가 왔네요. 자본주의 자유경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경쟁을 주장해요. 왼손으로 싸우자.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맨손으로 싸우자면 초등학생은 칼이나 총을 들어야 되겠죠. 자유경쟁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과 싸울 때 자유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많아졌는데 자유경쟁은 바로 1대1, 그렇죠. 개인 간의 경쟁이. 우리는 개인 간의 경쟁에서 자본가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이죠. 집단적인 경쟁을 하겠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력과 무장을 장악한 나라들은 자유경쟁을 얘기한다. 자유무역.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결국은 세계 산업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지배의 특징은 어때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내부화했다. 이 말이 어렵죠. 생산 비용을 내부화했다. 이 생산 비용을 내부했다는 말은 아까도 했는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서 이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영국은 어때요? 생산해서 팔았다. 그죠? 그래서 생산이익, 그죠? 생산이익, 그 다음에 상업이익, 두 가지 이익을.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했다는 거예요. 유리했다. 그래서 영국이 발전한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발전하게 되죠. 자유무역을 했더니 오히려 미국이 이익을 봤어. 왜?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미국이 이익을 본 이유는 미국은 거대 시장이 거대해. 그 다음에 어때? 자원도 풍부해.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생산하죠? 근데 어때? 미국은 뭐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자체적인 자원으로 생산. 그죠? 그러니까 어때? 원자재에서 유리하죠? 원자재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유리한 거예요. 또 미국의 장점은 미국은 영국보다 대륙이죠? 영국보다 대륙이죠. 즉, 작은 세계예요, 미국은. 작은 세계. 그래서 세계화에 유리해요. 세계화에 유리하다. 세계화에 유리한 것 중에 국제법에 유리해요. 왜 국제법에 유리하냐면 주마다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 그래서 국제법이 발전하게 미국에서는 국제법이 엄청나게 발전. 주마다 법이 달라. 민법도 다르고 상법도 다르고 다 법이 달라요. 헌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 국제법이 발달되니까 국제무역이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안에 사실 하나의 국제무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안이. 이런 국제무역이 발달돼. 그래서 영국보다 유리해져서 미국이 영국보다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영국의 산업 발전이 했지만 점차 미국한테 불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영국의 산업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에서 이윤이 조금 어떻다 그랬어요? 돈이 어디로 모인다? 금융경제, 화폐로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화폐가 과잉이 된다는 거죠. 금융 팽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돈놀이를 한다는 거지,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돈놀이를 하게 되고, 산업은 점차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리 함께남 동지 차례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산업혁명 후 해외 이전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영국의 독점과 초과 이윤을 축소시켰다. 19세기 후반 영국 바깥으로의 자본 유출이 급증했는데 로스차일드가 그런 역할을 하였다. 로스차일드는 하나의 가문으로서 영국 정부에 종속되지 않은 초국적 성격을 지녔다. 이 시기에 거대한 초국적 자본은 자신의 조국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했다. 그들은 자신의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 그 자체에 충성하였으며 그들의 신용은 초민족적이다. 영국의 자본 육출이 확대되면서 영국은 채무자로 전락하였다. 1931년 영국 파운드화의 금본위제가 붕괴한 것은 세계 화폐에 대한 영국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1873년부터 1896년까지 공황기간에 독일 등 각국은 군비 증강 경제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 남북전쟁으로 발전한 미국의 군수기계의 수출이 급증했다. 미국은 영토 확장과 운수, 통신의 발전으로 수평적 통합을 실현하고 생산, 유통, 금융을 수직적으로 통합했다. 미국의 다국적 법인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트러스트는 중앙집권의 기업 관료 조직을 운영했다. 이러한 시국 압축으로 미국은 거래 비용을 영국에 비해 절감할 수 있었다. 미국은 내륙에서 영토를 팽창하는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이미 대국인 미국은 해외에서 영토가 아니라 시장을 선호했다. 이는 문호 개방과 민족 자궐주의가 미국의 무기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미국은 경제의 일부만 세계 경제에 통합돼 무역 의존도가 영국 등에 비해 낮았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어떻게 영국을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자유무역을 했는데 미국이 유리하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은 자원을 수입하는데 미국은 자원을 수입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기 자원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점차적으로 산업이죠. 무역에서 약화가 되고 결국은 금융자본이죠. 돈. 그래서 해외에 미국 같은 데 투자하러 간다는 거예요. 영국에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이민 많이 갈 때 몸만 가나요? 돈도 가죠? 투자할 때 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돈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돈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근본이제. 영국 돈이 파운드예요. 파운드가 여러분 무게예요, 무게. 1파운드라는 거는 1파운드는 1파운드의 금과 같다. 그죠? 그래서 원래 금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화를 만드니까 어떤 문제에서 금이 달어. 금화가 달죠. 금화가 달어. 금화가 단. 금화가 조금씩 달죠. 그래서 작아진다. 무게가 준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의 가격이 상승해. 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금화를 녹여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해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종이에다가, 그죠? 종이에다 1파운드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래서 1파운드예요. 이건 1파운드의 금의 가치죠? 그래서 이 종이를 갖고 가. 종이를 은행에 가지고 가. 은행에 가면 금 1파운드와 바꿔줘요. 파운드와 교환해준단 말이야. 이게 근본이제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종이에다가 함계남 동지한테 내가 종이를 하나 주는 거야. A4 봉지에다가. 그래서 이게 금 1파운드야 하고 종이를 주면 비웃겠죠? 다 사람들이 비웃어. 근데 그 종이를 갖고 은행에 가면 진짜 금 1파운드를 줘요. 그러면 어때? 종이가 1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걸 알고 인정하겠죠. 이게 바로 지폐예요. 지폐. 또 동전도 마찬가지죠. 철로 만든 동전에다가 1파운드라고 써. 처음에 웃겠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금으로 바꿔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1파운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파운드를 영국 돈, 금융이 팽창하면서, 금융 팽창 하면서 어때? 화폐를 많이 발행하겠죠? 화폐 발행. 그러니까 어때? 화폐 발행량이 어떤 거냐면 1조 파운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중앙은행이 어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올 수 있으니까 1조 파운드의 금을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사람이 한꺼번에 1조 파운드를 다 금을 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그 반이다 그러면은 뭐 1,000억, 그죠? 1,000억 파운드의 금을 보관을 해서 누가 돈을 금으로 바꾸면 바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너무 발행해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금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중앙은행의 돈 가지고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의 금이 고갈이 돼. 그래서 선언해. 야, 이제는 금으로 교환 못해. 이게 바로 근본이제의 붕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가 근본이자가 붕괴했다는 거야. 돈을 너무 발행해서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금으로 바꿔주기 어렵다고 한 거야. 그래서 경제 통제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유럽에서 1873년, 1790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1864년에 끝나요. 1864년 종료. 근데 전쟁을 하면 어때? 뭐가 많이 발전해요? 전쟁 산업, 그죠? 전쟁 산업이 아주 발전을 합니다. 급발전. 미국에서 1864년 엄청난 전쟁이에요. 남북 전쟁이. 그래서 전쟁만이 급발전하기 때문에 무기가 발전해. 그래서 유럽에서 바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그래서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산업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죠. 의술도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전쟁을 통해서 뭐가 발전해? 운수업도 발전해. 왜? 전쟁 물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급속하게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미국 경제가 발전하고 서부로 진출하면서 미국 전체가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가 나타나? 미국에서 대자본이 나타나고. 그죠? 우리로 치면 재벌이 나타나, 재벌. 이걸 뭐라 그래? 트러스트라고 하죠? 트러스트. 미국이 재벌. 왜 그러냐면은 회사의 통폐합으로 재벌이 나타나서 미국이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재벌은 어때요? 세계 재벌이에요. 세계 재벌. 미국에서 재벌이면 세계에서 재벌이죠. 이미 남북전쟁 직후에 1900년대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생산, 유통, 금융에 수직적으로 통합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기업이 나타나. 세계 기업. 미국의 대기업은 세계 대기업이라는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미국 국내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세계에도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바로 국제적인 대기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에서 국제 무역이 발전한다 그랬죠.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보다 훨씬 더 유리해.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그렇죠? 연습을 많이 했겠죠. 연습한 어때요? 이러한 대재벌들이죠. 재벌 대기업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영국이 몰락하겠죠. 영국이 몰락하면서 미국이 지배를 하게 된다. 근데 미국은 영토가 크죠? 영토가 크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영국은 영토가 작잖아요. 영토가 작은 나라는 식민지 영토가 필요한데 여기는 식민지 영토 대신에 뭐가 필요해? 시장만 있으면 돼. 물건만 팔면 돼. 그죠? 시장 물건 문호개방이라는 거는 야, 내가 시장에 물건 팔 테니까 시장을 개발해 이런 뜻이야. 민족자결주의라는 거는 왜 니네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라고 해서 식민지를 해방시켜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물건을 팔아먹을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 특히 민족자결주의 이런 게 식민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자기네가 미국이가 먹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미국은 또 어때? 영국은 조그만 나라니까 해외 무역에 많이 의존하겠죠. 근데 미국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낮아. 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거는 뭐예요? 세계 무역의 그렇죠. 불안정성이죠. 불안정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따는 거고. 자, 문호개방. 문호개방은 중국과 관련된 거예요, 중국을, 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어때요? 시장으로 지배했죠.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누가 후진이라면, 자, 후발이라고 합시다. 후발 제국주의죠? 후발 제국주의인 미국이 나도 너희들처럼 평등하게
시장에 끼워줘. 그게 문호개방 정책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건 자유무역, 무역을 하게 문호를 개방해줘. 평등하게 나도 끼워줘. 이런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문호개방 정책을 썼어요. 조선을 침략할 때. 어떤 침략 썼어? 조선은 평등한 나라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평등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요구. 얼마나 멋진 말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조선이 청나라, 그죠? 청나라의 지배에 있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말라. 왜?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니까. 일본이 그랬어요. 조선은 평등하고 자주적인 나라야. 좋은 말 같죠? 그건 뭐냐면 청나라는 조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마. 이래요. 그리고 우리도 청나라랑 똑같이 대우해줘. 청나라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줘. 이걸 되게 중요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정한 나라에게 특권을 주지 말고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상호평등 혹은 뭐 호혜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우 규정이죠. 특별대우 규정. 특별대우 최고의 특별대우를 받는 나라가 있다면 나한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 나한테도 같은 대우를 해줘. 이게 문호개방정책. 말이 멋있지만 알겠죠? 미국 같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해줘 이거야. 미국이나 일본 놈이나 다 똑같죠. 일본 놈이 하는 짓거리는 다 미국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한테 배운 걸 일본 놈이 똑같이 조선에다 한 거예요. 이게 문호개방책. 민족자결주의는 아까 얘기했죠. 야, 영구가 인도를 왜 지배해? 인도 민족은 스스로 독립할 수가 있어. 영구가 인도를 독립시켜. 미국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인도를 독립되면 왜? 미국이 먹으려고. 이게 민족자결주의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3.1운동 했다가 일본 놈들한테 많이 총칼에 많이 죽었죠. 미국이 한 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페인한테 그랬죠. 야, 스페인아, 필리핀은 독립국이야. 그렇죠? 민족자결주의야. 너 스페인이나 필리핀 지배하지만 독립시켜. 필리핀한테 가서 너 스페인에 독립돼. 우리가 전에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이 됐어. 스페인이 쫓아나니까 어때? 미국이 지배하죠? 미국이 지배. 민족자결주의는 제국주의, 미국과 같은 후발 제국주의가가 선발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민족자결주의야. 우리 한국 마찬가지 아니야? 한국?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미국이 독립시켜줬죠? 미국이 독립시켜줬잖아. 좋잖아. 근데 어때? 미국의 종속 국가가 됐죠. 이게 바로 민족자결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족자결주의라고 하고, 여기서 미국은 세계다. 미국은 작은 세계다. 여러분, 미국에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을 텐데, 월드시리즈. 박건영 동지 야구 안 좋아해? 좋아해요? 미국의 월드시리즈는 나는 맨 처음 미국에서 월드시리즈인 줄 알고 프랑스도 부르고 영국도 부르는 줄 알았어. 미국의 월드시리즈가 뭐예요? 월드시리즈. 그러니까 월드시리즈에는 미국의 그 스포츠 팀만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나라 초청하는 거야? 그렇죠? 지네끼리 하는 거야, 지네끼리. 그러니까 주들의 경쟁 스포츠잖아요. 근데 그 월드라고 하는 거야. 그죠? 얘들이 말하는 미국 대륙이 월드야. 하나하나가 나라니까. 주가 하나하나가 나라니까. 이게 월드 시리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여러 나라의 합중국이잖아. 미국 합중국이라잖아요.
그래서 국제무역, 아까 말했죠? 국제법,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국제관계에 유리하단 말이야. 국제관계의 노하우. 국제관계 노하우는 막 제국주의의 노하우죠? 제국주의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미국은 이미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영국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슷한 나라가 바로 중국인 거예요. 중국도 작은 세계죠?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보다 어때? 인구도 엄청 많어. 대국. 중국 자체가 대륙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도전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러한 중국이 미국을 도전하고 있고 패권에 미국은 여기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하는가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런 미국에서의 실물 팽창, 금융 팽창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서서히 지고 있고 주로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박관영 동지는 늦게 왔으니까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주세요. 질문이나 의견. 먼저 우리 오진우 동지 질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남인 동지나 이창률 동지.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건영 동지가 왔으니까 질문보다는 오늘 집회 온 거 딱 간단하게 1분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오늘은 이제 원래 알고 하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뭐, 죽기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운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트럼프 하나는 농성장이 설치돼갖고, 그래서 밤새고 농성하고 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계속 경찰하고 이렇게, 막, 허가가 잘 안 나서 대치 상태가 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그쪽 갔는데, 봤더니, 거기서 이제 평화촛불이 열리고 있다고 그래갖고, 7시에, 거기서 이제 있다가, 좀, 어떤 언영분이 하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본 거는,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일단은, 주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은 이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쇠사슬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사과하라, 하고, 약탈적인 투자 강요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에서 규탄하는 거, 이거 사과 없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은 반대한다.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오늘 좀, 한 시간 정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박건영 동지 다시 또 이제 열심히 또 집회 나가네. 원래 열심히 집회 나가는데. 자, 저도 이제 지금 언제야? 28, 29, 30일 연달아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 통상이나 이런 집회, 광화문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결합한 데는 트럼프 공동행동, 그 다음에 자주연합,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쪽에서 있는 민주당 이 세 군데에 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이 맞으면 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오진우 동지나 이창훈 동지는 지방에 있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 함께남 동지도 혹시 관심 있으면 광화문이나 미대의사관 앞에서 여러 단체들이 하니까 시간 되면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하나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세미나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건영스 네. 애썼어요. 네. 자, 문 닫습니다.